통합당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오늘 총선 후에 첫 의원총회를 이제 1시 15분쯤에 연다고 했었는데 지금 방금 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의총 발언에 신청자가 많아서 이제 다시 재소집을 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저 20대 국회 보면은 의총을 좀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토론다운 토론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본회의 전에 30분 전에 소집해가지고 정책의장이나 이제 원내대표 나와서 짤막하게 연설하고 그냥 끝나고 그랬는데 결국 정치는 토론 아닙니까? 토론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인데 사태가 이 정도로 심각하면은 정말 위기 상황인데 이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토론을 하는 게 좋다. 이것이 절대 토론이 나쁜 게 아니죠. 일사불란한 게 더 문제죠. 오히려 각자의 생각을 가감없이 충분히 펼친 다음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비대위로 가든 말든 이것이 결정돼야지 지도부가 그냥 뭐 어물쩍 해가지고 누구 추대한다라는 식으로 비대위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까지는 저도 100% 동의를 해요. 백가정명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쏟아낸단 말이에요. 입장과 주장을 쏟아내면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아서 엮어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화살표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역할을 해들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건데 심재철 원내대표 스스로가 이번에 낙선을 했고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막 의총장에서 쏟아내는데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그 실타래처럼 묶어갖고 하느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도 뉴스에 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5선에 성공한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다선 의원들이 한번 중진급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상황이 꼬여 있을 때 필요한 게 다선 의원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의 그런 열정과 다선 의원들의 그 경험, 노하우 이런 게 잘 배합이 되면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정치 20년씩 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안 좋다. 그리고 사람을 놓고 판단하는 거는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 누구는 뭐 들어오면 안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실패한 노선을 걸어왔는지, 왜 중도층이 떠났고, 왜 우리는 땅 부자만 됐는지. 땅으로 치면은 그냥 뭐 경상도, 강원도 엄청 넓잖아요. 근데 투표를 해서 지다 보니까 의석수에서는 완전히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뭘 실패했는지를 차분하되 치열하게 좀 토론을 한 다음에 정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물러가는 마당에 너무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저도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혁신의 몸부림이 일정하게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냐 안 되느냐를 보는 저 개인적으로 잡았던 척도가 뭐냐면 총선 백서를 만들어낼지 안 만들어낼지가 저는 사실은 궁금해요. 그리고 그 백서가 정말 형식적인 백서가 아니라 거기에 정말 어떤 자기 고백의 어떤 세세하게 팩트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여기서 누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갔고 이런 구체적인 거의 어떤 일지에 해당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고백록의 성격을 갖는 총선 백서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를 보면 정말로 이 몸부림이 정말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이고 내지 거기에 또 암투가 깔려있는 몸부림인지가 아마 판명이 날 것이다. 요즘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보통 형식적으로라도 백서는 만들지 않나요? 어떤가요? 보통 만드는데 만든다고 해놓고 또 부지 하세월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무슨 큰 정치적인 큰 일을 겪고 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뭐 큰절도 여러 번 했고 반성문도 쓰고 국민께 드리는 그런 어떤 반성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 졌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 보수 정권 쭉 넘어오면서 또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당 정권이 저 포함해서 국민 밉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심이 드러난 거예요. 물론 득표율로 보면은 8% 차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보수당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계셔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리질 못한 거죠. 왜 못 살렸나? 너무 저는 사실은 뭐 보수 강경 유튜버들에 의해서 휘둘린다든지 저는 이런 것도 다 패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과포장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진영 논리니까 강성 발언만 쏟으면 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뜨린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지만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백서가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 얘기했죠. 강성 유튜버한테 당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이번에 선거 끝나고 제가 뭐 이준석 의원하고도 연락도 해보고 떨어진 분들 또 붙은 분들, 예. 당선된 분들 또 이제 무소속으로 돌아온 분들 이제 통화를 다 해봤어요. 근데 다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제 심정이 같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서로 사람을 두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수가 걸어온 길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차분하게 얘기하면은 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이자 그래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되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 거기에 가장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항상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그 지지자들이 전체가 아닌데 그것을 전체로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그 지지자가 뭐가 되냐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 위에 있는 하늘만 전체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부터 확증 편향에 빠지고 우리가 대세를 잡았다라고 착각을 했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근데 문제는 인정하기 싫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2단계 어떤 오류가 나오는 게 인지 부조화가 나오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음모론이잖아요. 부정선거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인식의 어떤 오류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돼요.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기 치부부터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냥 형식적인 과제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고백을 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이제 출마하고 이럴 때 주위 분들이 이번엔 잘 될 거야. 이번엔 반드시 돼 할 때는 뭐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지지율이 좀 낮았어요. 그런데 걱정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 또 얘기 듣고 하면 정말 걱정이 된단 말이죠. 후보 입장에서. 그러면은 훨씬 더 열심히 뛰게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 결과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야당, 통합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좋은 백서는 솔직한 백서를 말씀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게 나와줘야 되겠죠. 백서 말씀하셨는데 백서 쓰면서 또 21대 국회는 준비는 해야 되니까 뭐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 아니면 전당대회를 빨리 하든 뭐 이것도 결론이 나야 되는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느냐 아니냐 갖고도 뭐 논의가 많고 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오늘 한 언론에서 이제 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거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까요?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추대받거나 그런 아마 형식을 원할 겁니다. 이번에 이게 본심이 아닐 수 있다. 선대위원장 맡을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당 내에서 김종인 위원장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논란이 있으면 그러면 안 오시겠죠.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본인이 위촉되는 과정을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하는 과정에서 전폭적인 어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래? 그럼 나 안 해. 안 하면 되잖아. 해서 상대를 어떤 다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운 다음에 오는. 그렇게 돼버리면 오자마자 사실은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하는. 그래서 오고 나서 바로 어떤 집행에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을 보였던 건데 오늘 했던 발언도 뭐 그럼 너 안 할 수도 있지라는 것도 결국은 그 이전의 스타일에서 나오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라고 미래통합당에서 분위기가 정리가 될까? 조금 전에 의총 이제 분위기에 전달된 게 발언 신약도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김종인 추대를 놓고 사실은 갑론을박이 너무나 많다라는 하나의 방증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못 올 수도 있다. 요거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